과연 이제 우리가 이재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종목과 어떠한 섹터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과연 이재명 시대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총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번에 과연 이제 어떠한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지, 과연 한국의 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 증시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게 좋든 나쁘든 간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정책을 꺼내든 것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거로 예상되고요. 거기에 따른 반사급부로 이제 주식시장 그리고 투자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맞춰서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당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IMF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리서치, 외국 리서치 쪽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을 낮춰잡았어요. 근데 이거 한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았습니다. 한국도 거기서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오랜 시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가 선방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선방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국가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상태에 놓여 있고 불경기가 지속된 지 꽤 오랜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와 거기에 대한 목적성이 대부분의 국가에 이제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 역시도 기준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따라서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정치적 불안감이 이제 해소된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대놓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이제 주식시장의 진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주식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저의 이제 예상 시나리오는 상당한 이제 성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좀 기대감이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어떻게 해서 이제 바꿔나갈 것인지,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는데, 일단 첫 번째가 주주 친화적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고 있거든요. 이게 좀 보수랑 진보 사이에서도 좀 갈리는 부분인데,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낙수 효과를 누려야 된다는 입장이라 일단 이 제도를 빨리 뜯어 고쳐가지고 주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포인트들에 좀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빨리 주주들이 여기서 똑바로 돈을 벌어갈 수 있을 만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업을 한쪽 측면에서는 좀 압박한다라는 시선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사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들이 이제 배당을 받아가고 한국이 이제 좀 선진국처럼 좀 더 제도화가 갖춰진 그런 이제 증권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과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섹터와 종목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일지 여부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일단 에너지 측면부터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던 거, 에너지 공약 중에 가장 우리가 중점으로 둬야 되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ESS,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들을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태양광, 풍력, ESS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의 강세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OCI 홀딩스라든지 SK오션플랜트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꽤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해서도 대선 토론 때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같은 대표적인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지원이, 정부 지원이 이제 들어가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명에너지 같은 ESS, 뭐 풍력,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에 해당하는 대명에너지 종목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ESS, 태양광, 풍력,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정책발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에너지 정책 수혜를 받는 종목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맞춰서 원전은 그러면은 하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원전은 수출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뭐 내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발 이제 수출 모멘텀 자체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모멘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설마 탈원전 하겠냐 이랬는데, 탈원전 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탈원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한국전력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뭐 BHI라든지 뭐 GNC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굳이 나서서 때리진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내다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믹스를 강조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태양광이나 풍력만 밀어붙이겠다 하면 그것만 어필했을 텐데, 어느 정도 이제 조화롭게 이제 섞어서 쓰겠다라는 정책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원전은 수출 중심으로 해서 또 성장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은 굳이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탈원전을 한다든지 원전을 축소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제약을 거는 단어를 굳이 꺼내지 않는 한 지금의 추이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이제 따져놓고 봤을 때 추후에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을 좀 압박하는 식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그 사고에 관련된 좀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압박하는 식의 이제 멘트가 나오게 되면 분할 매도를 좀 준비해야 될 수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너지 정책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증권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포인트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뭐가 좋을까요?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그 배당 소득 관련해서도 이제 분리과세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배당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제가 어제 K카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증권사나 뭐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뭐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시원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점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또 불어올 걸로 기대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과거에 했던 발언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야, 빨리빨리 기회 줄 때 한국 주식시장으로 넘어와. 이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정부 때인가 이명박 정부 때, 제 기억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나 박근혜 정부 때였나 하여튼 그 즈음이었는데 빚내서 집 사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다들 국민들이 뭐라 했냐면은 야, 미쳤냐, 지금 부동산 시장 이러는데 어떻게 빚내서 집을 사냐 이랬는데, 그때 빚내서 집을 샀었어야 됩니다. 정부가 여길 대놓고 육성하겠다, 밀어붙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 줄 때 이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라 하는 거는 적극적인 육성이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야, 한국 주식 누가 하냐, 미국 주식 해야지.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뭐라 하는데 한국 주식하면 원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단어들 뭐 언급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했죠.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지능이 똑바로 박혀있으면 한국 주식으로 빨리 돌아와라. 좀 격한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이나 진심으로 이제 한국 증권 시장을 이제 육성하겠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대놓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이제 육성을 각 잡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은 미국 주식보다도 한국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에 저는 잡혔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거를 저는 작년부터 언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빨리 한국 주식으로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주식 안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볼 만한 섹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했기 때문에 로봇이나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의로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 대주주들의 이제 투자가 들어간 종목들이 긍정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K의 유일 로보틱스, LG의 로보티즈, 그 다음에 뭐 하이젠 RNM이라든지 고영, 뭐 의료 로봇, 뭐 그 다음에 P&S 미케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SPG, 뭐 T-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수혜를 받는 대표 종목들이고,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행 보조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행을 이제 보조해주는 로봇들이 앞으로 의료 로봇 쪽이랑도 연결이 되고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도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또는 이제 이런 시메스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과 제약바이오는 계속 쭉 길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좀 못 간다 했던 알테오젠, 제가 알테오젠은 100만원 갈 거라고 벌써 뭐 한 1년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50만원도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은 주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리가캠이나 ABL바이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삼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굵직굵직한 우량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증권사나 지주사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제 얼마나 또 성장이 나올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증권사나 지주사들이 많이 갈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섹터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좀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에 그 SKT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SK하이닉스라든지 뭐 하드웨어 관련된 AI 관련주인 SK하이닉스, 소프트웨어 쪽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쪽에 이제 수급이 다시 또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AI 쪽에도 이제 한 100조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국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한다고 말씀드렸죠? 정치인의 행적 그리고 성과 무엇을 기반으로 대부분 판단되고 평가받는다고 그랬죠? 물론 이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인프라 사업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정치인의 공적 그리고 성과 측정으로 많이 평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과연 어떤 인프라 정책을 시행할 것이냐가 가장 저는 좀 대표적인 중요 안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 AI 강국 설계 인프라 인재 달렸다고 이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서부터는 AI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까지 접목이 될 걸로 기대되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AI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상승세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사나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 이러한 쪽도 당연히 이제 수혜가 기대되고요. AI 100조 시대를 이제 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일단 삼성 SDS 같은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전부터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러한 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직은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서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부터 서서히 조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좀 말씀드립니다. 아직 매수 타점은 오지 않았지만 관심 종목에는 넣어 놓으시라. 그리고 기술력으로 상당한 이제 좀 두각을 드러냈던 솔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사실 앞으로 이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게 뻔히 보이다 보니까 주가 모멘텀이 벌써부터 이제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솔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고액을 투자할 만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도 좀 크다고 판단됩니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고액으로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하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결국에는 이제 인프라 정책을 시행했을 때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 것이냐. 일단 우리가 그 민주당 쪽에서 진행했던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남북경협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번에도 남북경협 모멘텀이 또 불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미 남북경협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때 당시에 가스관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건설 이런 쪽이 또 강세가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미 벌써 현대 엘리베이는 제가 이전부터도 아직 안 늦었다, 분명히 더 간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 쪽까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랠리를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가는 게 주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뿐만 아니라 뭐 현대 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대 엘리베이 상승이 가장 이제 상징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결국 시멘트입니다. 제가 이제 케이카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시멘트 관련주는 뭐 찍을 게 몇 개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한일홀딩스, 한일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그리고 아세아시멘트, 요 정도 보시면 된다. 근데 오늘 아세아시멘트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죠? 아세아시멘트 날아갔죠. 한일홀딩스 날아가죠. 한일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모두 상승세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시멘트 안에서도 일단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종으로 뭐 수도 이전까지는 아니어도 행정을 좀 이전한다든지 국회의사당 이전한다든지 좀 이렇게 수도권에서부터 좀 행정적인 부분들을 세종으로 이전을 하자라는 정책을 많이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세종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평가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평가받는 게 바로 성신양해입니다. 성신양해가 이제 세종발 시멘트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해가지고, 이러한 포인트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세종 행정수도 논의를 이제 재점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언제쯤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를 또 얘기했고, 이제 그 공약 중에 하나로서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데 이거를 분명히 또 언급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난관이 좀 있긴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수도 중심으로 이제 세종을 완성하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이러한 포인트들, 뭐 낡은 정치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또 여의도 국회를 이제 끝내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종 국회 시대로 나아가겠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제 좀 시멘트라는 게 빨리빨리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이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면 이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제 가만히 놔두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종 근처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발빠르게 이제 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성신양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 레미콘 무역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세종 관련된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 성신양해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기대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시멘트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사실 시멘트 종목 다들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당연하게도 재건이나 건설, 우리가 러우 전쟁에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도 이제 활성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설 기계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SY 스틸텍이라든지 특히 전진 건설 로봇, 콘크리트 펌프카는 필수적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두산바켓이나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진성TEC, 이러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건설기계 종목들이 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맞춰서 DLENC라든지 제가 강소기업이라고 얘기했던 뭐 서희건설이라든지 여전히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한데 저는 더 간다고 봐요. 그리고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던 삼성 E&A 역시 저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되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남북경협 모멘텀까지 기대되는 게 가스관이에요.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남북경협 모멘텀으로도 불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 송유관, 정유관 수혜주인 세아제강지주나 뭐 세아제강, 뭐 넥스틸, 휴스틸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각종 철강 종목들까지 이제 건자재랑 엮이면서 또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호경기로 나아가면서 인프라 정책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가 흔히 인프라 종목이라고 평가하는 건설, 시멘트, 건설기계, 철강, 뭐 철강 안에서도 뭐 가스관, 건자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4개 섹터는 꼭 1순위로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제약바이오랑 로봇은 꾸준하게 금리가 인상되기 전까지는 계속 투자를 이어간다. 이런 관점으로 길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다. 그렇다라고 하면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상 전까지 계속 가져간다. 계속 투자를 이어간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남북경협이라든지 뭐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각종 인프라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인프라의 대표격인 건설, 건설기계, 시멘트, 철강은 꼭 눈여겨보자. 물론 여기에 이제 철도 같은 종목들도 많이 움직일 겁니다. 뭐 아니면 아난티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벌써 움직임 조금씩 시작되고 있죠. 아난티, 그다음에 뭐 대아TI 이런 종목들 움직임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라면은 이러한 이제 테마성을 들어가는 종목들은 큰 돈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러한 종목들은 그냥 소액 정도로만 볼 것 같습니다. 원래 철도 쪽으로 보면 현대로템을 가장 먼저 보는 게 좋은데 이게 방산 모멘텀으로 너무 올라가 버려서 이게 좀 투자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만 잘 이제 관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을 때린다, 뭐 압박한다, 뭐 탈원전한다 이런 발언만 안 해주면은 거의 뭐 아주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결국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보다는 태양광과 풍력, ESS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한 기업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특강을 또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특별한 야간 강의를 또 이제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6월 7일과 8일에 진행하는 특강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제 이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특강 참여 링크. 그러니까 꼭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특강까지 6월 7일, 8일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투자 전략 그리고 핵심 종목까지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주말에. 텔레그램 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뭐 비밀번호도 없고요. 100% 무료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받아가시면 손해예요. 꼭 오셔가지고 혜택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채널이 정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아직 이제 이 채널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채널에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희망하며 함께 이번에 한국 증시를 통해서 놀라운 수익률 기록해 나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회를 잡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